안녕하세요. 사랑의 진검다리TV의 별입니다. 자, 오늘은 재회 가능성이 높은 커플과 낮은 커플이 어떤 커플이 있을지, 또 재회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 경우가 분명히 낮은데 너무 낙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는 조금 높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여러분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경우의 수도 틀리고요. 사람마다 타고난 특성, 결이 좀 다르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분석했던 그런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참고해서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의 경우에 재회 가능성이 높은 커플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자존감이 낮습니다. 서로가 자존감이 낮은데 둘 다 불안한 스타일입니다. 얘도 불안하고 남자도 불안하고 여자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불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특징은, 이 불안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혼자보다는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요. 내 스스로를 좀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남을 조금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의 일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의 감정 표현,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표현, 엄청 친밀하게 나의 감정 표현, 상대의 감정 표현을 서로가 잘하던 그런 커플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싸워, 이런 커플들은. 엄청 싸웁니다, 이런 커플들은. 서로 주구장창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래요, 이런 커플들은. 네. 그러면서 서로 또 집착이 또 강해. 의심하고. 너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생각, 막, 너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은. 서로가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대방이 떠나갈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나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근데 반면에 그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하면서 서로가 더 좋아한다고 막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커플. 이런 커플들은요, 재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헤어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연락을 먼저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가지고요, 상대방이 분리불안이 심한 그런 경우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헤어졌지만 여러분들 불안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류의 연애를 하신 커플들은 마음 편안하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회 확률이 좀 낮은 커플인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 좀 커플이라기보다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회피성 성격을 좀 갖고 있기도 하면서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도 하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엄청 사랑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고요, 자존감이 엄청 낮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네, 타인보다는 내가 더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요. 네, 이런 분들이 심해지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더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분들이 회피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술에 의존하거나 막 여자,
내가 막 좋아하다가 열정이 식으면 다른 여자를 막 찾아가거나, 또 여자인 경우에도요, 이 남자를 막 좋아하다가 저 남자를 또 막 좋아해. 이런 분들은 열정이 클 때와 열정이 식었을 때 그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길 기다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가졌다가, 이런 분들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사는 척 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 후폭풍 오게 만드는 경우 보셨죠? 후폭풍 빨리 오게 만드는 방법을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기 때문에 상대가 연락 오길 또 바래. 근데 이런 경우는요, 내가 막 쫓아다니다가 내가 쫓아다니는 걸 또 멈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이 딱 하거나 실제로 누구를 만나면 이런 분들은요, 등 돌렸다가 확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만나려고 하면 또 다시 도망가. 이런 분들은 원해서 밀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무의식에서 밀당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외 확률이 좀 낮다. 그리고 제외해도 결과가 그리 좋지가 않다. 이런 분들을 만나려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을 확인해 가지고요,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지, 인정의 욕구라든지 관심의 욕구라든지 사랑의 욕구라든지, 이런 자존감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남성성이 강한지 여성성이 강한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셔 가지고 이 상대방을 장기적으로 좀 바꿔 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결혼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성애와 모성애가 굉장히 많은 경우, 부성애와 모성애가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딸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나는 아빠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러면 무의식에서는 이상하게 애교가 많고 귀엽고, 네, 나한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그런 부탁을 많이 들어주면서 상대방한테 애정을 듬뿍듬뿍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기대게 해주고요, 내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부성애나 모성애를 상대방한테 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굳이 연락을 하거나 제외를 시도 안 해도요,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네, 부성애와 모성애를 많이 진심으로 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부성애와 모성애를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많이 준 경우와 또 반대로 내가 잘 받은 경우야. 받고서 감사합니다. 너 조금만 봐도 감사해요. 이거 해줘도 뭘 해도 고맙고, 이런 분들은 언제나 고맙대. 작은 선물에도 너무 고마워하고, 이런 여자가 사랑받는 유형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는 것보다 잘 받게 되면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인기 있는 여자들을 보잖아요. 잘 받아. 그런 사람들은. 네. 남자들한테도 잘 받고, 나 이것 좀 사줘, 나 이것 좀 해줘 라고 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남자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잘 받으세요. 잘 받는 사람이요, 인기도 많고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받는 게 사랑받는, 그리고 제외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받고 내가 상대방한테 예쁜 짓 하고 막 애교도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연락 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모성애나 부성애를 많이 줬다,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었다, 또는 내가 딸처럼 아들처럼 상대방한테 잘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요, 연락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기다렸다가 네, 상대방한테 연락 오는 걸 좀 기다려 보세요. 마음 편안하게 좀 기다리시고요. 연락 안 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무작정 연락해서 매달리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상대방한테 뭐 딸처럼 굴었다 그러면은 애교를 좀 부려서 네, 네가 필요하다,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네, 어필을 해서 재회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요, 바람을 피웠거나, 그리고 장거리이거나, 부모님이 너무 극도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난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조금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람을 핀 경우에 재회 확률이 좀 낮기는 한데 이것도 약간은 좀 아리까리한 게 어떤 경우에는 바람을 피면 상대방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어, 나는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져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매달립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상만 보고는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재회 확률이 높구나 낮구나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바람을 핀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좀 낮다. 그냥 싸우거나 감정 싸움한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이거보다 훨씬 높죠. 네, 그 감정만 해소만 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이 정말 나는 바람 피는 사람을 안 만날 거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사람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상대가 오히려 바람 피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상 심리까지 생겨서 성욕이 또 더 강해져서 그 사람을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런 이상 성욕이 있으신 분들 이상 성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 내가 제의가 완전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 경우에 인간의 욕구 중에서 인간은 5가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만 내가 안전이 보장되고요. 내 몸이 건강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요.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돈적으로 문제가 안 될 때 이게 1단계와 2단계가 넘어갔을 때 자, 1단계는요 생존 본능, 2단계까지는 생존 본능이에요. 1단계부터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자아 실현을 해서 4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4단계가 자아 실현이 되고 났을 때 그 5단계가 영성의 단계라고 해요. 영성의 단계라고 해서 봉사하거나 좀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근데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내가 무슨 연애야, 내가 무슨 사랑이야, 나 하나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는데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사랑 좀 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경우에는요, 제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나도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은 사랑 타령하고 있어. 그러면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죠.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네,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는 그 다음이 번식 본능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편안하게 친구처럼 옆에서 상대방한테 바라지도 말고요. 또 그냥 친구가 돼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좀 모습을 바꿔서 옆에 있어주면서 상대방이 조금 익숙해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질 때까지 옆에서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재회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 경제적으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무너진 거야. 근데 나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아, 이 사람과는 나와 조건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근데 이런 사람들 들여다보면 노력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상대방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내적 표상이 나는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책임감이 있고 좀 강한 사람을 원해. 근데 매일 게임만 주구장창하고 일도 안 하고 백수처럼 지내고 일을 해도 너무 나태. 이런 경우에 저 사람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막연히 기다리시면 연락 안 옵니다. 이런 경우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거고, 난 이렇게 해서 너한테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이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상대방한테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어필을 해서 상대방이 좀 마음이 돌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명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재회의 확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는 높고 어떤 케이스는 낮다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제일 재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요, 둘이 얼마나, 나와 여자친구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바라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심장 소리가 아마 뛰실 거고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재회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요, 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상대방한테도 전달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랑의 진검다리 TV 별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회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